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성형수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한 6군데를 돌아다녀 봤대요. 그런데 각각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좀 이렇게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다른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통일된 의견이 없냐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게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제 얘기만 하는 게 될 수 있어가지고 저도 혼자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저랑 같이 동종 업계에 근무하시는 그런 성형외과 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신뢰성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얼굴도 잘생기시고 수술 실력도 좋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보증이 되죠. 그런 분을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하얀드 성형외과 원장 임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코 수술할 때 뷰 사진 들고 오시는 환자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그죠?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돌 새롭게 떠오르시는 분들의 사진들을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강동원, 조인성, 요즘은 BTS-P, 라이즈 원빈 이런 연예인분들 사진을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도 뷰 사진 들고 온 친구들 되게 많이 봤고 송강 많이 봤고 김요한 많이 봤고 선생님은 뷰 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좀 바뀐 트렌드가 예전에 같은 경우엔 남자분들이 막연하게 콧대가 높고 화려하고 수술한 입체감이 잘 살아있는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은 최근에는 원빈하고 지금 사진을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콧대가 좀 두꺼운 편이죠. 그리고 매끈하게 잘 정리가 됐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도 있고 매부리도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코끝도 살짝 떨어져 보이긴 하거든요. 전체적인 이목구비의 조화라든가 얼굴형 그리고 아웃라인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코도 시원해 보이고 잘생긴 이미지가 되는 건데 코 자체만을 봤을 때는 이제 매끈하고 잘 정리가 된 느낌은 약간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이유는 갈수록 자연스럽고 T존 부위도 보면 두 분 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콧대 높이가 있는 편이지만 굴곡도 있고 코끝도 많이 둥글고 옆 라인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직선으로 쭉 뻗은 코라기보다는 살짝 떨어져 있는 이 느낌을 약간 어떻게 보면 덜 완성된 코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그러니까 요새는 매부리가 있어도 매부리를 깎아달라는 말씀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가끔은 매부리를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세요. 오히려 이제 매부리가 없을 경우 좀 인위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수술은 화려하고 쌍수했다.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 보면은 얘기할 수 있고 이쁘게 잘 됐다. 보통 자연스러운 코는 여성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성분들이 코는 수술한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코가 이쁘지만 수술한 티가 난다 그러면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남자분들은 그와 반대로 눈 수술했다면 눈수술한 티가 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친구들한테도 쌍꺼풀 잡힌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노출하시길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고 근데 반대로 코는 전통적인 트렌드는 코 수술은 본인이 나 코 수술했다. 그리고 코 수술한 느낌이 입체감이 잘 잡혔다. 이런 거를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남자분들은 약간 중성화, 여성스러운 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코도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매부리가 있어도 안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코끝에 집중하는 반면에 남자는 콧대에 집중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매부리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콧대가 높아. 매부리는 어차피 코의 가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냥 매부리를 좀 안 깎아도 콧대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추구하시는 것 같고 근데 진짜로 콧대가 없는 남자라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일단 올리고 봐야죠. 그죠. 이제 환자분이 사진을 갖고 올 때는 이제 그 사진 전체의 분위기라든가 이미지를 보고서 갖고 오시는 거거든요. 딱 그 부위만 오려내서 코 부위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을 갖고 오는데 이제 수술은 코 수술로 전체적인 그런 밸런스와 느낌을 내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진을 갖고 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참조하는 게 이게 환자분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좀 분석을 해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그 사진에서 포인트가 콧대 높이인지 콧대 라인이면은 직반인지 반버선인지 직선인지
완벽한 직선인지 완만한 직선인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요. 코끝의 모양, 그리고 높이, 방향, 그리고 이제 콧볼의 각도, 비순간의 각도 이 정도를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이제 환자분한테 밸런스를 유지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오히려 어긋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개개인별로 상담을 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심한 짧은 코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내가 원빈신처럼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작용을 좀 많이 설명하는 편이긴 해요. 많이 설명을 하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언정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사람의 코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성형을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20대 때 수술을 하고 50대가 돼도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수술한 지 뭐 1년 만에 막 구축코가 발생했다는, 염증이 발생했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거는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코 수술이라는 거는 몸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고, 그 보형물은 결국에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몸은 피막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비닐 같은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계속 얇아지고 코에 있는 지방도 계속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코 수술을 했던 것 자체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내가 예전에 수술을 했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비쳐 보이게 되니까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괜찮아도 염증이나 부칙이 생기지 않아도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죠?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코 수술을 하고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다시 해야 되는 부작용, 구축이라든가 완연한 들림, 혹은 보형물이 비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재수술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수술을 하신 분들이 코 수술이 대중화도 되어 있고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코 모양을 좀 더 교정하기 위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적으로 모양 교정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코 수술을 할 때 이제 보형물로 콧대부터 코끝까지 모든 걸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코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공연고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인공연고를 써서 코끝을 세운 경우는 쉽게 말하면 보형물을 쓴 경우하고 똑같이 보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끝까지 보형물을 잡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코를 수술하기 위해서 우리 콧대에는 물론 진피를 쓰거나 혹은 보형물도 쓰긴 하지만 코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 혹은 인공적인 재료를 쓰는 경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코끝은 대부분 결론적으로 연골로 한다. 그러다 보니 모양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재수술을 하게 되는 모양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코끝 떨어짐이죠. 대부분은 코가 이식해놓은 연골이 생착이 됐다 그래서 저절로 자라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대부분 재수술하는 가장 큰 포션은 코끝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식해놓은 연골은 연골마다 흡수율이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단단함이나 강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살아있는 재료고 안전한 재료다 보니 어느 정도의 연골 흡수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용한 연골이 목표에 맞는 높이에 비해서 좀 부족한다든가 혹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높여놓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코끝 떨어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코끝 떨어짐을 방지하는 포션이 이제 재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만족도를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지해줄 수 있는 중요한 포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끝이 처지는 거, 뭐 그런 거. 코끝 떨어짐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자가늑연골로 코끝을 잡을 때 재료별로 이 흡수 정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려고 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보다는 귀연골이 조금 흡수가 더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각각의 사용되는 연골별로 과교정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은 연골이라 보기 때문에 흡수를 좀 마이너하게 보는 편이고, 비중격이 휘어져 있거나 많이 얇거나 혹은 비중격이 흡수가 추후에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과교정을 할 경우 코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자리 잡는데 조금 더 시간은 더 걸릴지언정 연골 흡수에 대해서 장기적인 결과를 유지하기에는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좀 과교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더 이것보다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 피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코끝이 피부가 두꺼운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코끝이 두껍다 보면은 늘어날 수 있는 정도의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피부
환자분의 피부의 타입과 그리고 원하는 높이를 보고서 연고를 쓸 때 좀 적극적으로 연고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자연스러운 정도의 둥근 코끝을 원할 때는 비중격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화려하면서도 코끝 높이감을 어느 정도 입체감을 확실하게 원하고 좀 두꺼운 피부를 가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늑연골로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되도록이면 무리하게 올리지 말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임지영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피부의 상태를 보고 얼마큼 올릴지 결정을 한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한데 내 피부가 늘어나는 탄성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리하게 코끝을 올리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보형물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계속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장력을 받기 때문에 흡수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피부를 살살 당겨보고 어느 정도까지 약간 연장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춰서 살짝만 오버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다만 이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거는 죽어도 못해. 나는 최대한 높고 화려하게 할 거야.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늑연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늑연골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게 늑연골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늑연골이거든요. 이게 비중격 연골이고 이게 귀연골이고 딱 보셔도 얘는 말랑말랑하고 이게 쑥쑥 내려가게 생겼고 얘는 좀 얇잖아요. 밑에 이제 바닥같이 이게 다 비쳐 보이잖아요. 이 바닥도. 근데 얘는 딱 봐도 이렇게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로 이제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져봐도 알 수 있죠. 딱 보니 늑연골은 요 부위 만져보시면 되고 귀연골은 이렇게 기둥을 세웠을 때 말랑말랑하고 탄성이 좋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올린다면은 재수술의 횟수를 줄일 수가 있다. 그 기증늑이나 늑연골을 사용해가지고 코끝을 많이 올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서로 강한 힘이 두 군데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내 피부는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고 기증늑은 계속 늑연골은 계속 얘를 밀어내고 있는 거고 둘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언젠가 재수술을 다시 할 가능성의 빈도수가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코 수술은 수술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모든 수술이 다 그렇지만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눈에 피가 차더라도 이물질이 들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되면서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는데 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리를 잘못해서 피가 차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 고이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초창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한 6개월, 1년 지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빈도수가 너무 높아서 초기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무리한 운동, 엽기 든다라든지 뭐 화장실에 가서 뭐 용변을 볼 때도 힘 많이 주지 말라고 그러고 음주나 흡연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금지고요. 코도 세게 풀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이스백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해가지고 그게 잘 빠지게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만지는 것들, 보형물을 집어넣는데 이걸 만져가지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 때도 되도록이면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자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죠.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동일하게 환자분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초반에 관리 기간이 코술의 경우 초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관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늑연골의 생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늑연골이 잘 생착이 되는 데 있어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생착된 연골에 느끼기에 자극은 다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환자분마다 조금 기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6주 때까지는 코를 가능하면 특별히 해줄 건 없다 하더라도 만지지 않고 세게 풀지 말고 가만히 안면 표정을 지을 때나 크게 웃거나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주의할 정도로 과한 주의를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남자 코 성형에 있어서 트렌드가 다양화되고 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성적인 이미지라든가 약간의 여성성을 가미한 코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수술 방향이라든가 목표를 잡을 땐 분명히 다른 점은 존재하는데요. 남자분들은 전통적으로는 콧대, 그리고 여자분들은 코끝이라고 말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남자분들은 상담할 때 원하시는 방향이나 이런 요소들을 파악하다 보면은 얼굴의 중심을 T존, 즉 코가 시작하는 부분을 얼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위의 높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약간의 매부리가 남아있든 혹은
코끝이 전체적인 밸런스만 맞으면 전체적인 라인에서 살짝 떨어져 보이는 라인도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중심을 코끝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코끝이 조금만 떨어져도 코가 길어 보이고 혹은 이렇게 징징이 느낌이 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하시는 게 확실히 다른 포인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T존과 전체적인 입체감, 그 여자분들은 코끝이 방향, 이런 점을 중요시하는데, 대표적으로 남자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남자는 직선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라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원하시는 방향도 다양하고 곡선감을 한 5가지, 6가지로 봐서 거기서 이제 갖고 오신 사진 중에서도 그 조금의 다른 곡선감에서도 이제 또 구분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흔히 뭐 라인을 볼 때 상담 시에 환자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직반버선, 반버선, 뭐 버선 혹은 이렇게 매부리가 살아있는 라인 뭐 이렇게까지도 다양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이 다양한 곡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제 수술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남자분들은 물론 이런 여성적인 포인트를 이제 더 관심 있어 하시면서 라인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라인은 직선, 근데 콧대 높이에 더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남자 코 성형의 얼굴 전체의 조화를 볼 때는 아무래도 이마뼈 라인이라든가 T존 부위에 그 부위의 입체감을 고려하여야 수술 이후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고요. 여자분들하고는 그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남자 코 성형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봤는데요. 큰 줄기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나 이제 환자분한테 추천하는 혹은 추천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상담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지 좀 남자분들의 코 성형에 좀 한정을 지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